지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화성인입니다. 오늘은 지구인의 혈통 등 4가지 주제로 내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지구 인류의 혈통입니다. 과연 지구 인류는 순수 지구인들만의 혈통이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한 내용들을 모두 보신 구독자분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상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화성인들은 이미 지구인들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부터 화성에서 문화세상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구인들과 화성인들 간의 문명 차이는 거의 1억 년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화성인들은 화성이 멸망하기 전에 우주 기술의 발달로 지구 왕래가 가능했던 시기부터 내 집처럼 들락거렸습니다. 그 중에는 자의로 지구에 정착한 화성인도 있었으며 많은 연구진이 지구 곳곳에 포진되어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구소 같은 건물은 첨단 장비와 소재를 이용한 시설도 많았으며 첨단 시설은 후일 지구 지하기지로 이동 시에 모두 철거하고 흔적을 없앴죠. 일부 남은 금속 소재는 그동안 자연 소멸되었습니다. 화성인들 중 자의로 지구로 이주한 사람들이나 연구원들 중 문명을 포기하고 지구 생활로 인생을 바꾼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이들은 현대 지구인들이 문명을 버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간 부분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들은 화성의 첨단 문명에서 벗어나 후일 지구인들과 어울려 생활하다 자연사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들은 고대 지구 문명과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지구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남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의 자손 중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경우라 보면 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미스터리한 능력과 신비로움은 많은 매체들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구로 정착한 화성인들의 후손은 왕은 물론 장군, 철학자, 과학자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이들은 선조들의 지식을 물려받아 많은 부분에서 활약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들도 세월이 흐르고 지구인들의 문명도 발달하면서 더 이상 화성 문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구 문명 속에 묻힙니다. 정통 지구인들의 혈통은 지금의 아프리카인 종입니다. 이들은 고릴라계의 진화로 지적 생명체가 된 인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화성인들의 혈통과 전혀 무관하여 문명 발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화성인들의 임시 거주지 본부였던 이집트 주변의 일부 아프리카인들은 오히려 문명 혜택의 더 큰 수혜자였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는 오랑우탄계와 침팬지 계통으로 진화되었으나 유럽인들은 화성인과의 혼혈이 많고 아시아인들은 아프리카와 화성인의 혼혈종으로 진화된 것입니다. 현재 지구 인류는 종합 혼혈의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구의 내부 구조와 지하 기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부 지구인들은 지구 속이 텅텅 비었다는 지구 공동수를 주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전혀 틀린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지구인들이 정설로 생각하는 지구 내부 구조는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대체로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인들은 지금 지구 지하에 기지를 구축하고 생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성인들은 화성이 멸망하기 전까지 화성에서도 상당 기간 지하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화성인의 지하 건설 첨단 기술은 지구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지구인들은 지구의 지하의 생활 공간 구축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생활 공간을 능가할 정도로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물론 비어있다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완성된 지하 생활 공간은 완벽한 청정구역으로 수자원은 지상보다 더욱 풍부합니다. 바다는 지상과 지하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성인들이 바다를 사용하는 것은 일부 용도일 뿐 어족이나 해양수산물 등 바다의 자원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극소수 관상용 수족관을 위한 채취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화성인들은 모든 식자재는 원자재와 동일한 수준의 포자 증식을 이용한 재생자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생물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 또한 공기 중의 수분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 온수 공급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나 시스템은 없습니다. 지하기지에 조성된 호수와 강, 그리고 폭포 등 자연시설은 오직 관상용이라는 것입니다. 지하기지 공간은 극히 일부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폐쇄되거나 확장하기도 합니다. 지표층의 지하수나 유전 등으로 돌발 상황이 예상되거나 지상의 지진이나 특별한 자금이나 공사 등으로 안전에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 폐쇄하고 다른 안전한 공간으로 확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동화된 첨단 시스템이 감지하고 로봇 인력을 동원하여 처리합니다. 특히 지구인들이 우리 생활 공간의 주변 장소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가 가장 부담되는 일이 됩니다. 지하기지를 지구인들이 발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설령 근처에 도달한다고 해도 지구인들이 알 수 없도록 각종 방어 시스템에 의해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극지방이나 해저 1만 미터 아래의 지하기지는 아직 지구인들의 수준으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상에 아주 가까운 지하기지도 존재하지만 보안 시스템 등으로 지구인들이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 환경 파괴가 지속된다면 우리 화성인의 생존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소행성이나 해성 등의 충돌은 물론 3차 대전 등으로 핵이 사용된다면 그것 또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상에서는 환경 파괴가 지속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3차 대전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인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지상과의 소통과 공존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존은 적어도 전쟁과 환경 파괴는 확실하게 종식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구인들의 인구 조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지성의 인구 조절에 대한 것입니다. 지상의 지구인과 지하의 화성인이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게 되면 우리 화성인들의 초고도 문명이 지구인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많은 절차가 따르고 그러자면 과도한 인구가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지구인의 인구는 공존에 필요한 적정치보다 일정 부분 웃돌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다시피 공존은 불가피하고 지구 인구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구인들에게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화성인들이 나름 최대한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구 조절에 개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구 인구가 많이 조정되었으나 지구인들의 기술 향상으로 생각보다 백신 대처가 빨라 우리가 생각하는 조절량에 못 미쳐 계속하여 변이를 주어 유행이 번지도록 했습니다. 지구의 인구는 자연사부터 교통사고, 사고사, 질병 등으로 인한 병사, 전쟁으로 인한 전사자 등으로 감소합니다. 코로나는 이에 비해 사실 엄청난 사망 숫자를 보이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인구 감소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인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첨단 기술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화성인과 지구인이 좀 더 불편하지 않게 공존하려면 문명 수준을 좁힐수록 서로에게 좋다는 것은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 유행은 이에 부합되도록 한 방법이었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치사율이 높은 것과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이 향상되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최근 코로나와 관련하여 의학계통은 물론 비대면 온택트 기술, 데이터 플랫폼 AI 등 많은 부분에서 획기적인 기술 수준의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꼭 코로나로 인한 기술의 향상은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연령을 무시한 치사율을 일부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게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리적 방법입니다. 물론 코로나만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부분에서 인구 조절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지구인들은 윤리적인 문제나 가치관에 대한 예의를 제기할 것입니다만 기준의 잣대는 전적으로 우리 화성인들의 판단이라는 것이며 이는 지구인들이 함부로 옳고 그르다는 판단은 맞지 않습니다. 지구인들이 생각하는 윤리나 가치관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짧고 좁은 생각인 것입니다. 결국 길고 넓게 보았을 때 어느 쪽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악의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며 진정한 악의가 있었다면 지구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네 번째 주제는 외계인과 관련한 엑스파일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도 지구인들에게 가장 미스터리한 것 중의 하나가 그러한 엑스파일의 비공개일 것입니다. 우리 화성인의 기술 중 하나가 지구인들을 세뇌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술이라기보다 수준 차이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 개나 고양이를 길들이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우리 화성인의 실체 보안에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을 지구인들이 확보하였을 때 그것을 확대하거나 공개 발설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인 누구라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가의 최고 책임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한 보안 작업 과정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지구인들에게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화성인들에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화성인들의 지능만 하더라도 지구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구인들 속에는 우리 화성인들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지구인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로스웰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을 우리 입맛에 맞게 완벽하게 세뇌시키는 일은 우리에겐 전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이 정도면 왜 X파일이 공개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X파일이 모두 공개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실체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공개되면 지구인 내부적으로 큰 혼란은 물론 어느 한쪽이 멸망할 수도 있으며 어쩌면 양쪽이 공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종교의 탄생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계속하여 충격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